칼 융에 따르면 우주에는 무작위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삶에 들어오는 사건들은 모두 우리 내면 세계를 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명의 법칙을 더 깊이 살펴보며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왜 그런 만남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만남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우연이란 없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주에 있는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와 삶의 흐름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융은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만남과 사건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우리 의식이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질서와 연결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단순한 우연한 인연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혼의 공명이며 우리 내면과 외부 세계가 정교하게 맞물려 작동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한 사람과의 만남은 내면의 부름이 외부 세계를 통해 실현된 하나의 응답이며 그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단순한 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을 비춥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결핍과 상처를 보여주는 존재로, 또 어떤 이는 우리가 닿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 이미 우리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심코 스쳐 지나간 인연일 수 있지만 그 만남은 사실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던지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칼 융이 제시한 개념 중 하나인 동시성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열쇠가 됩니다. 동시성은 인과관계 없이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람을 떠올리고 있는데 우연히 길에서 그를 마주치는 일, 혹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비추는 책이나 문장을 아무 의도 없이 펼쳐보게 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이러한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상징적 장면을 만들어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개념을 통해 인간 존재가 단절된 개체가 아니라 더 큰 전체성 속에 포함된 일부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보이지 않는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은 의식 너머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은 우연이라는 이름 아래 놓여 있지만 실상은 깊은 필연성을 품고 있습니다. 우주가 우리 영혼의 주파수에 맞춰 정교하게 만들어낸 만남이기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순간도 가볍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만남은 상처를 남기고 어떤 만남은 치유를 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자아로 이끌기 위한 필연적 과정입니다. 우리 삶에 스며드는 작은 인연 하나조차도 우리 내면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만남들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울린 울림에 대한 응답입니다. 2. 공명의 법칙이란? 우리 내면이 부르는 만남의 법칙. 공명의 법칙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고유한 진동과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학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영혼의 차원까지 확장되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만남과 사건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 법칙을 심리학자 칼 융의 사상과 연결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융은 인간 존재의 핵심을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깊은 심층에는 억압된 감정, 어린 시절의 기억, 해결되지 않은 갈등, 그리고 다양한 원형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고요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이 곧 우리 개인의 고유한 주파수이며 이 진동이 외부 세계와 공명하며 사람과 사건을 끌어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진동 상태에 있든 그것이 두려움이든 갈망이든 혹은 상처든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와 상황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공명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내면 깊숙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신념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신념을 확인시켜줄 사람들과 상황을 반복적으로 끌어들입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품고 있다면
그 파장은 세상과 건강한 방식으로 공명하며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인연을 이끌어오게 됩니다. 이 공명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증명됩니다. 이유 없이 끌리는 사람, 설명하기 어려운 갈등, 마주쳤을 때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끼는 이들, 이 모두는 우리가 발산하는 에너지에 반응해 우리 삶에 들어온 존재들입니다. 음파가 비슷한 주파수에서 서로 겹쳐져 더 강한 진동을 만들어내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진동을 가진 사람들과 더 강하게 연결됩니다. 그 연결은 반드시 긍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내면이 상처받은 내면과 공명하여 고통스러운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치유된 내면이 건강한 사랑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 삶으로 끌어들였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감정, 좋아함, 불편함, 동경, 혐오감, 이 모든 감정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이기보다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진동에 대한 반사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의 거울입니다. 그들은 우리 내면에 잠재된 신념, 감정, 상처, 가능성을 비춰주는 존재입니다. 외부와의 관계는 내면의 진동이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만남의 의미. 만남은 내면의 거울. 칼 융과 함께 보는 인간관계의 깊은 의미. 칼 융은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만남과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무의식이 외부 세계에 비추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관계, 경험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내면의 세계를 반영하며, 각 만남은 우리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영적 여정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만남은 단지 외부 사건이 아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만남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이나 사회적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진동 상태에 있으며 어떤 내면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유독 우리를 찌르듯 아프게 할 때, 그것은 종종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억눌러온 내면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존재가 이유 없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내면에 잠재된 자비, 사랑, 혹은 완전함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를 투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일부를 타인에게 투사하고 그것을 외부에서 경험함으로써 내면을 인식하게 됩니다. 개성화 과정과 만남의 의미. 칼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개성화 과정입니다. 이는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을 의미하며, 자신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자아와 통합하는 심오한 자기 발견의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는 바로 타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혼자서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그림자를 자극합니다. 그 사람이 유난히 거슬리고 불편하며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가 외면해온 나의 이면, 공격성, 질투, 두려움, 연약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의 가능성을 일깨웁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잠재력과 고귀함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사람은 거울이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융 심리학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사랑할 때 그 감정은 사실 외부 대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어떤 감정, 신념, 상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지나친 자기중심성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나를 그렇게 흔드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나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고 있거나 스스로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친절함과 강인함에 감탄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도 같은 성품이 존재하지만 아직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감동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모든 감정은 내가 누구인가를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단서입니다. 영적 여정의 동반자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단순한 통행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우리 삶에 들어온 존재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며 성장을 촉진시키고 어떤 이들은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통해 우리를 위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직면하도록 돕는 거울이자 도전입니다. 삶의 이 여정에서 어떤 만남은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결국 성장을 이끌어내고 어떤 만남은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부드럽게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모든 만남에는 목적이 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모든 만남은 메시지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는 때로 말로 표현되지 않고 감정으로, 경험으로, 관계의 흐름 속에서 은밀히 전달됩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삶을 단순한 외부 사건의 연속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모든 만남은 우리 내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자신을 알게 하며 진정한 자아와의 일치를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다음번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왔을까? 그 질문 속에 깊은 통찰과 진정한 변화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4. 무의식과 매력, 무의식의 중력.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칼 융은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층위를 무의식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무의식을 단순히 억압된 감정이나 잊혀진 기억이 저장된 수동적인 공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의식은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힘이며 우리 삶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원동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의식은 단지 숨겨진 감정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 충동, 직관, 감정, 그리고 인류 보편의 원형들이 살아 숨쉬는 심층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무의식은 언제나 우리 삶의 무대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명의 법칙과 무의식의 작용. 공명의 법칙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고유한 진동과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주파수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이 법칙을 칼 융의 심리학에 접목하면 우리 무의식의 주파수가 특정 사람, 사건, 경험을 외부 세계로 끌어들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 신념, 상처,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내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적 진동이 되어 비슷한 에너지 상태를 가진 사람이나 상황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불러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외부 현실은 내면 세계의 거울이자 확장판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충분한 애정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 자주 감정적으로 차갑고 소외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결핍이 반복적으로 외부를 통해 보상과 치유를 시도하는 패턴이며 무의식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처를 외부에서 재현하고 치유하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끌리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우리는 특정 사람에게 끌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감정들은 대부분 무의식의 작용이며 특히 융이 말한 그림자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억압해온 성격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격의 어두운 측면 혹은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속성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성격, 무시하고 싶은 행동,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온 결과로 타인을 통해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타인은 우리 무의식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며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억압된 자아의 일면과 대면하게 됩니다. 무의식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낸다. 융은 말합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요소는 외부 현실이 되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처럼 무의식은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 보냅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기운은 단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과해온 자신을 비추는 반영이자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내면의 어떤 갈망, 결핍 혹은 성장 욕구와 공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내면의 한 조각을 만나는 일이며 그 만남은 우리를 자기 이해와 자기 통합의 길로 인도합니다. 집단 무의식과 사회적 공명. 개인의 무의식은 사회적 맥락에서도 작용합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이 단지 개인의 감정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원형적 에너지와 문화적 패턴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들은 단지 개인의 의식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집단은 고유한 주파수와 심리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정한 감정, 행동, 가치관에 동조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집단의 진동에 영향을 받고 동시에 자신의 무의식적 주파수를 사회 안에 투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 또한 개인의 내면과 공명하며 우리의 영적 여정에 새로운 도전과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만남은 영혼의 안내자.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사람은 단순한 동행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안내자이자 교사입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우리를 진정한 자아로 이끄는 여정의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연처럼 다가온 만남조차도 우리 영혼의 주파수에 정확히 맞추어진 응답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억눌렀던 감정을 회복시키며 내면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내면이 부르면 사람이 온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삶에서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 특정 성향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끌리는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반감이 드는 감정들. 이 모든 것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고 성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성장과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다음번 누군가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그 만남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이 사람은 내 안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러 왔을까? 그 질문 속에서 삶의 진정한 신비와 의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5. 영적 성장을 위한 만남은 영혼의 안내. 칼 융이 말하는 관계와 영적 성장. 칼 융은 인간의 삶을 단지 생물학적 생존이나 사회적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영혼의 진화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단선적이지 않으며 복잡하고 다층적인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융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여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만남조차도 영적 성장의 징후이자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성화 진정한 자아로 향하는 길. 융 심리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 중 하나는 개성화입니다. 개성화란 인간이 자신의 의식적 자아와 무의식적인 자아를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개발이나 성격 변화와는 다릅니다. 개성화는 심리적 통합과 영적 성숙을 목표로 하는 매우 깊은 내면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항상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한 만남, 예기치 않은 사건, 반복되는 갈등을 통해 우리는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이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만남의 영적 의미 스승, 거울, 도전으로서의 타인. 융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연히 삶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와 공명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현재 어떤 심리적, 영적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특정한 에너지와 성격을 지닌 인물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스승. 삶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 존재입니다. 말이나 행동,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는 사람입니다. 거울. 우리의 감춰진 감정, 상처, 억압된 자아를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 반응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도전. 갈등과 고통을 동반하지만 결국 우리를 더 강하고 자각 있게 만드는 자극적 존재입니다. 이들은 우리 그림자와 직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자와의 대면. 고통 속의 진실. 융 심리학에서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지 않거나 억압해 온 성격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아의 일면만을 드러내며 살고 나머지 부분들은 무의식 속에 눌러둡니다. 문제는 그 억압된 성향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에게 직면할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지배적인 사람에게 강한 반감을 느끼는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내면에 억눌린 권위적 성향이나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혹은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자신 안에 지나친 의무감이나 인정 욕구를 반추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핵심 단계입니다. 이것은 종종 고통스럽고 불편한 작업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자유롭고 균형 잡힌 존재가 됩니다. 상처는 성장의 문이다. 융은 인간은 상처를 통해 빛을 본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억압된 감정, 수치심, 죄책감은 우리의 심리적 틈을 만들지만 그 틈을 통해 영혼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이 열린다고 봤습니다. 이 창을 여는 열쇠는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관계를 통해 치유되며 또한 누군가를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 상처를 드러내는 존재일 뿐 아니라 그 상처를 회복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방어를 허물고 감정을 일깨우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내면의 욕구를 드러냅니다. 온전한 자아로 향하는 여정 통합의 의미. 융은 인간의 궁극적 목표를 통합이라 보았습니다. 통합이란 자아와 그림자, 감정과 이성, 남성성과 여성성,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고 하나로 수렴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단절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향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자신의 무의식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거울이며 창이며 다리입니다.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자신으로 이끌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맺으며 만남은 자기를 향한 여정의 이정표. 우리는 매 순간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만남이 편안하든 불편하든 잠깐이든 오래가든 그 모든 관계에는 내면의 부름과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남은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그것을 불러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만남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만남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영적 통찰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6. 우연을 넘어 바라보기. 우연이 아닌 필연. 칼 융의 공명과 만남의 심리학. 칼 융은 인간의 삶을 단지 겉으로 보이는 사건의 연속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세계, 인간과 우주 사이의 깊은 연결성을 탐구한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이론 중에서도 공명의 법칙과 동시성 개념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만남과 사건의 본질을 통찰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삶의 모든 만남은 공명이다. 공명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항상 자신과 동일한 진동을 가진 사람, 사건, 경험을 끌어들이는 에너지의 장 안에 존재합니다. 이 진동은 단지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무의식 속 깊은 감정 구조, 믿음, 상처, 욕망, 혹은 아직 인식되지 않은 그림자의 상태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의식적으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 사람은 반복해서 자신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이 아닌 의식하지 못한 내면의 상처를 비추기 위한 거울입니다. 융은 이러한 반복되는 만남을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의식으로 떠오르지 못한 무의식의 메시지라고 설명합니다. 즉, 그 사람이 왜 내 삶에 들어왔는지를 묻는 순간 우리는 내면의 진동이 만든 외부의 반응을 이해하게 됩니다. 동시성과 무의식의 반영. 칼 융은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겉보기에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들이 심리적으로 유의미한 방식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개념은 공명의 법칙과 맞닿아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거나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있을 때 그 주제와 상징적으로 연결된 사건이나 사람이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친구를 떠올리는 순간 우연히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 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는데 책 한 구절이나
우연히 들은 대화 속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경우. 융은 이러한 경험을 단순한 우연이 아닌 무의식과 외부 현실 사이의 비가시적 연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투사. 내면의 세계가 외부를 통해 드러나다. 융 심리학의 핵심 중 하나는 투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무의식적 감정이나 속성을 외부의 사람이나 사건에 투영함으로써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정 사람에게 강한 반감이나 매력을 느낄 때 그것은 대개 우리 안에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요소를 외부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투사.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싫을 때 그 감정은 종종 내 안에 억압된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투사. 누군가에게 깊은 매력을 느낄 때 그것은 내 안에 있으나 아직 발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비춘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사의 자각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이자 영적 성장과 자기이해의 핵심 열쇠입니다. 원형적 순환과 삶의 리듬. 융은 인생을 직선적 성장 모델이 아닌 순환적이고 원형적인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시작, 성장, 해체, 재구성이라는 내면의 순환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의식의 확장과 통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은 단지 개인적 삶의 리듬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반복됩니다. 어떤 만남은 탄생처럼 새롭고 신선합니다. 어떤 관계는 성장과 확장을 이끌어내며 어떤 이별은 해체와 죽음을 상징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자아의 탄생을 향한 문이 되기도 합니다. 즉, 모든 만남은 내면의 시계와 맞물린 원형적 사건이며 그 사건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사회적 집단적 차원의 공명. 공명의 법칙은 개인 수준을 넘어 집단의 무의식에도 적용됩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문화, 가족, 지역 공동체, 국가 등의 집단 에너지가 개인의 진동에 영향을 주고 때로는 개인도 집단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모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비슷한 진동이 공명한 결과입니다. 시대의 트라우마나 갈등은 사회 전체의 무의식에 남아 세대를 넘는 감정적 공명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역사적 사건조차도 인류 전체의 집단 무의식이 선택한 진화적 체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공명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더 넓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을 깊이 듣는 자세. 우연을 의미로 바꾸는 힘. 칼 융이 말한 공명의 심리학은 결국 삶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겉보기의 사소한 만남, 반복되는 갈등, 끌리는 인물, 되풀이되는 상황들 속에 숨겨진 상징적 메시지를 읽어내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의미를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람이 내 삶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상황은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진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삶은 단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식의 무대가 됩니다. 우리는 사건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닌 그 사건을 통해 성장하고 깨어나는 존재로 자리하게 됩니다. 당신이 만난 모든 것은 당신을 가리킨다. 칼 융의 심리학은 삶을 설명하려는 이론이자 삶을 더 깊이 살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그가 말한 공명의 법칙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은 당신의 내면에 응답하고 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반영하고 일깨우고 자라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삶은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여정 위에 서게 됩니다. 삶은 의미 있는 연결의 직조물이다. 칼 융의 결론적 통찰. 결론적으로 칼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깊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만남, 모든 상호작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 우리는 매 순간 내면의 성장과 자각을 위한 재료와 마주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려는 개성화의 여정에 놓여 있다는 점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공명의 결과입니다. 즉, 겉보기에 무작위처럼 보이는 만남과 경험들은 사실상 우리 내면의 에너지 상태, 감정, 믿음, 무의식의 진동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때로는 치유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삶을 단지 우연과 사건의 나열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연결의 연속으로 인식할 때 삶은 하나의 거대한 상징 체계로 재구성됩니다. 이 상징 체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만남이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감정은 어떤 억압된 기억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반복되는 패턴은 내 무의식 속 어떤 신념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처럼 삶은 끊임없이 우리 무의식의 구조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우리가 그 거울을 똑바로 마주하고 읽어낼 때 진정한 자각과 변화가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융은 개인의 무의식이 보편적 에너지 필드와 집단 무의식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곧 우리 각자가 겪는 사건이 단지 개인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심리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 상처, 이별, 성장의 여정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무의식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원형적인 이야기이자 우주적 순환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삶은 무의미한 순간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우주의 섬세한 의도와 무의식의 부름에 응답하는 과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삶은 우연의 조각이 아니라 의미의 실타래입니다. 그 실타래를 풀어내고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그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개성화이며 인간 존재의 진정한 영적 여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여정 위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하고 치유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